안녕하세요. 자연재생한의원 전상 원장입니다. 오늘은 화상 같은 깊은 상처 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 그 중에서도 비후성 반응과 그로 인한 관절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색소 침착과 피부 탈색에 대해서는 이전 편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후성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후성 반응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깊은 상처 후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 있는 부분에 깊은 상처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관절면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깊은 상처이더라도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이나 손가락, 손등 같이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위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낫고 나서 이렇게 좀 딱딱해 보이고 질감이 다른 느낌의 흉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평생 없어지지 않느냐, 아니면 여기서 고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후성 반응은 소위 떡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떡같이 뭔가 이렇게 단단하기도 하고 좀 튀어나와 있고 이런 특징 때문에 떡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후성 반응은 심재성 2도나 3도 화상 같이 깊은 상처 후에, 아니면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봉합수술을 한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생기진 않고 상처가 나은 후에 생기기 시작하고 3개월이나 6개월까지는 더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초기에는 이렇게 검붉은 색을 띠기도 하고요. 힘을 줘서 늘렸을 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보다 더 볼록해져 가지고 만지면 좀 단단하기도 하고 약간 굳은 살 같은 느낌의 그런 질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아주 심하게 되면 관절을 구부려서 잘 펴지지 않게 하는 관절 구축까지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성인보다는 성장기에 있는 소아에서 잘 생기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후성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켈로이드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켈로이드는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보통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 이런 분들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비후성 반응보다 좀 더 두껍게, 아주 심하면 몇 cm까지 튀어나오기도 해서 가장 크게 구분되는 비후성 반응과 켈로이드의 차이점은 상처 경계를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안에만 국한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과도하게 너무 커졌다, 이런 경우들이 켈로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켈로이드성 피부가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깊은 상처가 생겨야 켈로이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켈로이드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이런 튀어나온 흉터는 비후성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켈로이드는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가 않고, 비후성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호전되고 치료를 잘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후성 반응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런지 좀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그 염증 반응 속에서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섬유화세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는데, 이 섬유화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활동을 해서 콜라겐을 너무 많이 합성을 해서 이게 딱딱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딱딱하니까 주변 피부랑 밀도가 달라서 좀 더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빨리 낫기 위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그 수축되는 것 때문에 주변 살을 당겨서 이렇게 살이 더 튀어나오고, 심하면 옆에 관절을 당겨서 구부러지게 하는 그런 비후성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비후성 반응이 생기더라도 상처가 다 낫고 나서 진행되는 상처의 성숙기는 짧으면 몇 주,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 성숙기를 거치면서 관절이 구축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관절에서 깊은 상처가 생겼을 때 주로 생기고, 그래서 손이 관절이 제일 많기도 하고 관절이 작으니까 더 잘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관절, 뭐 팔꿈치나 무릎 같은 데들은 관절이 크니까 좀 덜 구부러지게 되고, 손은 관절이 작기도 하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관절이어서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당김선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길게 밴드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생겼을 때 성장을 하면서 밀도 차이가 더 심해지면서 구축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1년, 2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 구축이 생겼을 때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논문을 찾아봐서 사진을 첨부해 봤는데요. 이렇게 새끼손가락과 다른 손가락도 이렇게 관절 구축이 심하게 생겼는데, 이럴 때는 K-와이어라고 해서 봉합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실로에서 이렇게 쭉 당기기도 하고,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절개를 하게 됩니다. 절개를 해서 그 부분에다가 다른 부분에서 살을 떼서 이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심어서 피판수를 했다가 그 후에 이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꽤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실로 당겨가지고 그 부분들을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이식을 하고 그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바닥과 관절 여기저기에 관절 구축이 생겼는데, 그 부분들을 Z자 모양으로 절개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늘린 다음에 거기다 피부 이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절,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손바닥을 걸쳐서 이렇게 길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Z자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공간을 만든 후에 그 부분에다가 피부 이식을 해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히 성인보다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구축이 더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이렇게 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비후성 반응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관절 구축까지 생기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후성 반응이 우려가 된다,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상처가 다 낫기 전에라도 오시는 게 좋습니다. 상처가 다 낫기 전부터 스프린트를 고정하면서 치료를 하면 관절 구축은 훨씬 덜 생기게 되고, 스프린트가 공간을 만들어준 상태로 상처가 낫게 되면 확실히 피부가 좀 덜 당기기 때문에 그 비후성 반응이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낫기 전에 오셔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생기기 시작하면 물론 안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생기기 시작하면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두 달, 세 달, 길면 6개월까지도 심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심해지는 시기 동안에 계속 잘 치료를 하면 그 후부터 점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부터 수술을 해버리면 그 후에 구축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계속 수술을 하면 여러 차례 계속 반복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면 피부를 공유하는 다른 부위에 흉터가 많이 생기고 또 구축이 점점 더 생기니까 최대한 수술을 늦춰서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횟수를 줄일 수 있게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다가 안 되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후성 반응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걸로 인해서 기능장애가 생겨서 구축이 돼서 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대부분 잘 치료가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꼭 오셔서 상담 받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는 먼저 비후성 반응이 생겨서 살이 딱딱해진 부위는 도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끝이 칼같이 날카로운 침으로 그 부분을 손상시켜서 끊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당겨지면서 그 장력이 생겼던 것들을 좀 완화가 되고요. 또 손상시키고 연고를 발라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분목을 고정시키면서 공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되게, 이런 치료를 반복하게 되고요. 이렇게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으면 하루에 2번, 적어도 하루에 1번씩 매일매일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고정하는 시술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최소 2-3주 정도는 저희 한의원에 입원해서 보통 치료를 하게 되고, 그 후에는 집에서 직접 어머니께서 하시면서 일주일에 1-2번씩 치료를 오고, 또 괜찮아지면 치료 간격을 늘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계속 늘리면서 지켜보게 되는 그런 상태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했던 경우들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비후성 반응 3케이스와 비후성 반응으로 생긴 관절 구축 3케이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손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저희 한의원에 와서 초기부터 치료했던 아이고요. 3도 화상으로 이렇게 깊은 화상을 손등에 입고 왔는데, 손등은 손바닥보다는 비후성 반응과 관절 구축이 좀 덜 생기게 되지만 그래도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때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상처는 깨끗하게 잘 나았는데, 이 이후에 조금씩 심해져서 5개월 됐을 때가 가장 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질감도 좀 다르고 튀어나와 있고, 색깔도 이렇게 약간 그 검붉은색 보랏빛으로 좀 어둡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도 계속 그 치료를 하고, 조침 치료를 하고, 연고를 바르고 스프린트로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치료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점점 호전이 됐는데 5개월 때 제일 심했었는데 좀 더 지나서 9개월 됐을 때 색깔도 많이 빠지고 높이도 많이 낮아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계속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한 10개월 정도 더 진행이 됐는데 거의 다 색깔은 다 빠졌고 높게 딱딱했던 것들은 많이 사라졌고 그 가운데 쪽에 조금만 남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3주에 한 번 정도씩 와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고 조금씩 색깔이 빠지면서 더 좋아질 거고 이렇게 약간 좀 질감이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남았지만 그래도 딱딱하거나 움직이기 어렵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우는 다른 곳에서 치료하고 교통사고로 이렇게 깊은 상처가 생겼었는데 비후성 반응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사진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좀 흐리게 보이는데 한 4, 5mm 정도 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등 쪽에 있던 비후성 반응 상처였습니다. 그랬는데 첫 주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와서 계속 치료를 하다가 점점 괜찮아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었고 3개월까지는 그래도 거의 매주 정도 치료를 했던 것 같고요. 조침 치료하고 연고 발라서 회복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치료를 했고 3개월 지났는데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색깔은 아직 남아있지만 높이는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또 3개월이 더 지났을 때는 높이도 거의 다 내려갔고 색깔도 많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사례인데 비후성 반응이 이렇게 검붉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또 색소 침착된 부분도 있고 탈색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흉터였는데요. 비후성 반응 부분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계속 침치료하고 저녁에는 연고 바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치료를 했었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색깔도 많이 빠지고 많이 호전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이후에는 레이저 치료로 전환을 해서 3주마다 한 번씩 치료를 했는데요. 색깔도 많이 빠지고 질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비후성 반응으로 생긴 관절 구축, 다 어린 아이들이 되겠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치료했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것도 다른 곳에서 치료하고 나서 관절 구축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잘 안 펴질 정도로 심하게 관절 구축이 생긴 상태로 저희 한의원에 이제 왔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고 3개월 정도 동안 더 진행이 됐으니까 아마 거의 최대치로 진행이 된 상태로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를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5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의 상태이고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딱딱해 보이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기에도 많이 줄어들었고 많이 펴졌죠. 그렇지만 보시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될 관절면에 있는 이런 주름들이 아직도 많이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계속 치료를 했는데 그때 보시면 관절면에 있는 이런 주름도 다시 생겼고 일부 살짝 남긴 했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는 비후성 반응이 아주 심하게 나타난 경우고 이런 경우가 사실 치료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관절에 걸쳐 있고 이렇게 띠같이 길게 나타나 있고 갈퀴살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 부분도 심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치료할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좋아지진 않더라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들은 지장이 없게 기능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다른 곳에서 치료하고 가장 심해진 상태로 해서 내원을 했었고 아주 딱딱하게 심하게 생긴 상태를 볼 수가 있고 손가락도 구부러져서 잘 안 펴지는 상태였는데 한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상당히 많이 딱딱한 것들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고 범위도 점점 줄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해서부터 5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상태인데 이 부분은 많이 좋아졌고 갈퀴살도 좀 더 호전이 되고 딱딱한 것도 많이 호전이 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 아이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다른 데서 치료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른 데보다 그 손가락 사이사이에 갈퀴살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여기도 주름이 조금씩 옅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6주 정도 치료를 했을 때 갈퀴살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관절에 주름도 없고 굉장히 심해진 상태였는데 한 달 정도 입원 치료해서 계속 매일매일 치료하고 그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치료하고 집에서는 저녁에 스프린트로 고정을 해서 어머니께서 계속 관리하시고 이런 상태로 해서 치료를 했고요. 지금 18개월 정도 지난 상태인데 아마 지난주인가 와서 찍은 사진인데요. 거의 갈퀴살도 대부분 다 많이 좋아졌고 관절이 구부러지는 것들도 거의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고 일부 여기 약간 쭈글쭈글한 느낌의 흉터는 좀 남았지만 그래도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많이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치료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비후성 반응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치료할 때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치료를 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깊은 상처를 입고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보호자분들이 같이 와서 계실 때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치료가 또 아프거든요. 두꺼운 침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래도 치료 시간은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되게 짧게 끝나요. 치료가 뭐 한두 달 내에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과의 긴 싸움이 되는 아주 지루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호자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저희도 치료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힘들어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더라도 최대한 장애는 남지 않게끔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직접 오셔서 꼭 상담을 받고 어떻게 저희가 치료하는지 또 다른 병원들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러 군데서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도침과 연고로 해서 최대한 수술을 안 할 수 있게 수술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직접 오셔서 저희가 상처를 직접 보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상담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자연재생원의원 전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